자,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도 김영선 세무사님 모시고 여러분들하고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 특히 최근에 여러분들 해외 부동산 많이 사시죠. 특히 미국 부동산은 몇 년 전부터 관심 있으셨고, 최근에는 이제 엔저 현상으로 싸다 그래가지고 일본 부동산도 사시는데, 이때 필요한 게 해외 금융계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영선 세무사님 모시고 국세청이 어떻게 여러분들 소득 파악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요, 일단 좀 소극적이긴 한데, 네. 거주자 범위를 계속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먼저 예. 영상에서 이 거주자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린 거였죠. 네네. 그래서 이게 보면 그 시행령에 계속 시행령을 바꿔왔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183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옛날에는 2년 동안 1년, 2년에 183일이었다가 1년에 183일,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강화를 했고요. 그래서 네. 뭐 거주자에 대한 얘기는 이제 넘어가고, 네. 그다음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라고 해서요. 네. 원래는 그 외국에 금융계좌가 있었을 때 네. 그 월말 잔고로 따집니다. 월말 잔고로. 네, 월말 잔고. 그게 10억이었다가 네. 18년부터 5억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아, 강화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신고해야 되니까 다뤄보고, 네. 그 다음에 그렇게 보면 이제 금융정보 자동교환이 뭐냐? 네.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음. 맺은 게 페카라고 하는 거고요. 네. 우리나라와 다자간 맺은 게 CRS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금융정보가 교환이 되고 있는가, 네. 네. 누구의 정보가 교환되고 있는가, 네. 이런 걸 알아보고요. 네. 그 다음에 4번째로는 이게 또 주식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네. 혹시 국외전출세 들어보셨어요? 국외 전출세. 네.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뭔가요? 이게 18년도에 이제 들어온 건데요. 네. 쉽게 말해서 이민세입니다. 이민을 가면 내는 네. 건가요? 우리나라도 이런 게 생겼어요. 아. 뭐냐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거주자분이 이민을 떠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돈과 재산을 가져갈 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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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요거는 특히 주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겁니다. 주식에 대해서. 네, 한국 주식, 네.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 상장 주식. 네. 근데 상장 주식은 대주주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네. 이분들이 넘어갔을 때 일단 팔았다고 간주를 합니다. 아. 간주를 해서 양도세를 일단 매기고, 네. 나중에 실제 팔았으면 사후 정산. 약간 그거랑 비슷하네. 뭐 네. 현물 출자했을 때 뭐 2월 자산 뭐 하고 뭐 그럴 수도 약간 있어요. 비슷하고. 네, 그럼 그러니까 그럼 주식이라고 네, 하셨는데 예, 부동산은요? 부동산에 해당이 없습니다. 요 국외 전출세는 네. 주식에 대해서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자금 출처 확인서라고 해서 네. 뭐 해외 이주비 뭐 금액 한 10만 불 정도 넘어가게 되면요, 돈이 그냥 못 나갑니다. 네, 네. 네, 그 세무사정의 확인을 받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자금 출처 확인서까지 요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통계 자료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그 21년 보시면요, 네. 21년 그 해외 금융 계좌를 22년도에 신고하고요, 네, 네. 22년도 거를 작년에 신고했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할 거는 23년도 걸 신고한다. 그러겠죠? 자, 그 21년도 오른쪽 박스 보시면요, 네. 신고 금액이 64조예요. 64조. 네, 64조. 단위가 100만 원입니다, 여러분. 네, 64조인데요. 네. 오른쪽 보시면요, 네. 186조. 186조. 와, 이거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하게 튀었죠. 네, 네. 저도 네. 통계를 보고 놀랐거든요. 네, 네. 밑에 내려보시면 가상자산이 130조입니다. 186조 중에서 가상자산이 130조예요? 가상자산에 대해서 네. 신고하는 게 네. 작년 신고부터 처음 들어왔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생각보다 가상자산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외국에 많이 갖고 있구나. 22년도면 이제 네. 21년도 거라는 거잖아요. 아, 이거는 22년 통계니까 네. 23년에 신고한 거. 아, 작년에 신고한 거? 네. 그러니까 아, 22년도의 내역을 네네네. 23년도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귀속 연도가 네, 22년이라는 그렇죠. 거잖아. 그렇죠. 22년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22년도면은 그 코로나 끝물이잖아요. 그렇죠. 맨 집에서 이것만 네. 했구만 보니까 가상자산.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 있는 네. 재산들이 네. 저는 조금 의문스러웠던 게 네. 어떻게 64조에서 네.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가상자산도 결국에는 예금 계좌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요, 뭐 요거 이렇게 늘어났고요. 다음 네.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해외 금융계좌 신고가 뭐냐. 네. 좀 생소하실 분도 있으실 아, 거긴 네네. 한데, 일단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네. 뭐 재외국민분들은 뭐 1년에 183일, 뭐 외국인분들은 소급 10년 중에 5년 이상 한국에 계셨다. 이런 분들 신고하셔야 되고요. 네. 자,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냐면요. 원화베이스로 신고를 하시는데, 네. 그 작년 월말을 쭉 보는 겁니다. 네. 1월 말, 2월 말, 3월 말 이런 식으로. 음. 근데 그 월말 그 환율로 네. 평가를 해봤더니 모든 자산을 합한 게 금융재산이 5억을 넘었다. 네. 그러면
그 달에 대한 모든 금융자산을 신고해야 돼요. 자, 밑에 보시면 네. 예적금, 주식, 채권, 보험, 네, 가상자산도 들어가죠. 네네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 거의 대부분 이제 우리 국민분들이 네. 증권사 투자해서 외국 자산 네, 네. 쓰시잖아요. 그러겠죠. 그런 건 신고 안 하셔도 돼요. 네, 네. 어차피 거기서 다. 예, 이미 되니까.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네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고를 안 하면 네. 과태료가 좀 있죠. 네, 네. 그러니까 금액별로 다르긴 한데요. 뭐 네. 10에서 20% 과태료. 네. 근데 만약에 50억이 넘어간다, 네.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 이 50억이라는 기준이 예, 그 금액, 해외 금융 그 월말 금액. 그 예, 대상 자산 예, 금액 자산이, 자체가. 자산이 넘어간다. 네,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군요. 근데 오른쪽 보시면 재미있는 게요. 네네. 이게 또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어요. 파파라치, 네네. 세파라치. 네네. 그래가지고 SNS에 이런 것들, 뭐 가상자산으로 내가 얼마 벌었다, 이거 함부로 자랑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어디 가서 돈 자랑하는 예, 거 아닙니다. 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20억 한도로 포상금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적극적으로 누군가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네. 이걸 신고했다고 해서 당장 내가 세금 내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보고만 하는 건데, 네. 아, 그러면 이거를 굳이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이제 어떤 식으로 국세청이 이거를 파악할 수 있는 걸 알아보면요. 다음 네. 페이지 보시면, 네. 그 페카 CRS라고 해가지고요. 네. 그 우리나라와 미국 혹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이런 식으로 그 금융 정보가 자동으로 교환됩니다. 네, 교환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그 페카라고 해서 그 한국과 미국의 금융 정보 자동 교환이라는 거는요, 그 16년 12월부터 네. 최초 시작해서 지금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오래됐네요. 예, CRS라고 하는 거는 다자간, 뭐 우리나라, 일본 혹은 우리나라, 중국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난 국가들이 협약을 맺고 네. 정보가 교환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요,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이제 국세청에 제출을 해야 돼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나라 제출한 거, 또 외국에서도 제출을 하겠죠? 네. 그래서 매년 9월에 막 교환합니다. 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돌아가게 돼 있고요. 9월달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예, 있었고 예. 일어나고 있었군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요, 그 자동 교환이 되는 그 네. 국가들이에요. 음. 네, 이거 OECD 홈페이지에서 제가 캡처를 해온 건데, 네네. 자, 이거 보시면 뭐 17년부터 해가지고요. 뭐 아르헨티나, 뭐 벨지움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네네네. 요런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네. 예, 우리나라도, 예, 여기 차이나도 보이시고, 뭐 재팬도 보이시는데 다 웬만하면 다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실제로 제 또 상담한 사례가, 네네. 제가 그 일본에 계신 그 또 손님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한국에 오실 때마다 상담을 하는데, 그 한국에 이제 금융계좌가 있으시죠. 네. 근데 일본에서 지금 세무조사를 받고 오셨어요. 작년에. 일본에서 세무조사. 예, 예. 그럼 이분은 거주자예요, 비거주자예요? 이분은 이제 비거주자. 비거주자 하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일본 거주자니까. 일본 거주자. 네. 일본에서도 이런 정보가, 이런 제도가 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들어오시면 이제 또 한국 계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일본 정부가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디 은행, 네, 이거를. 네. 그래서 저도 실제로 이게 되고 있구나, 진짜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네. 그러면 그 그러니까 모든 분들께 다 넘어가는 건 아닐 거고, 네. 어떤 기준으로 넘어가느냐. 네. 그러면 일단 그 한국과 미국의 페카 제도를 보시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융계좌는 당연히 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가 넘어가겠죠. 네. 한국의 그 기존 계좌라고 해서요, 그 14년 6월 31일 이전에 개설된 계좌, 네. 요거는 5만 불 이상 넘어가는 것들, 네. 그런 계좌가 넘어갔고요. 네. 그 15년, 그러니까 요 14년 6월 31일, 6월 30일 이후에 개설된 거는 네. 딱 다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네. 이제는 이제 한국 분들, 네네. 이제 한국 분들이 그러니까 미국에서 네, 계좌 네, 탔을 때는 어떤 네. 게 넘어오느냐? 네. 그 예금 이자가 연간 10불, 연간 10불, 연간 10불, 넘어가는 거는? 만 원 넘어가면 네, 다 네. 넘어오는 거죠. 그냥 뭐 다 파악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다 파악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네. 이제 어떤 게 넘어오느냐? 성명, 뭐 납세자 번호, 계좌 번호 등등 이런 뭐 이거 것들이 그냥 다 네, 그냥 디테일하게 뭐 네. 네. 넘어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네. 뭐 앞서 설명드린 그 해외금융계좌 신고, 네. 그냥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잖아요. 아니 근데 어차피 이거 다 파악을 하는데 왜 신고는 하게 해요? 뭐 성질납세 유도하는 거예요? 네. 요거는 이제 검증 차원이고, 네. 보고 의무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두 개는 좀 여러분들이 네. 다르다는 네. 거 이걸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네. 신고하십시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음 루트로 네. 그 이제 국외소득에 대해서 이제 국세청이 네. 해외금융계좌도 보고하라고 해라 의무를 주었잖아요, 우리나라한테. 네. 아니, 우리 국민들한테. 두 번째로
아까 이제 금융정보도 교환돼. 네. 이제 세 번째, 이제 이민을 갔을 때 네. 그냥 그냥 못 간다. 음. 세금 내고 가라. 이것도 사실 되게 좀 이슈가 안 된 세금이죠. 왜냐하면 네. 대상자가 너무 없으니까. 맞아요. 기사를 보시면 그 23년 5월 기사인데요. 네. 대주주 국외 이탈 많지 않아. 그러니까 대주주가 돼야 네. 이 전출세를 내잖아요. 국외 전출세를. 네. 근데 5년간 78명이랍니다. 네네. 뭐. 세금 내신 분들이. 네. 그래서 생각보다는 우리가 신고된 사례가 많지는 않다는 네. 건데 이 내용은 알고 있으셔야죠. 네. 다음 페이지 가시면요. 네. 일단은 이민을 갈 때요. 그 외교부 신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네. 국세청에도 신고하실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요거는 그냥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는데 네. 국외 전출세라는 건 뭐냐면요. 그 출국 당시에 보유 주식의 평가 이익을 양도소득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낸다. 네, 요 제도고요. 네, 두 아까 번- 말씀하신 예, 거죠.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네. 다음 페이지 네. 보시면 일단 대상이 뭐 10년 중에 또 이것도 5년 이상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5년 이상 이제 국민인 거주자가 네. 그 대주주에 해당이 된다. 네. 라고 하면 세금을 내야 돼요. 국외 전출세를 내야 돼요. 네. 근데 이것도 미리 대응이 가능한 게 네. 왜 76명이냐 네. 라고 생각해 봤을 때 미리 사전에 대응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세금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오늘 만약에 이민을 가요. 네. 그러면 23년 말에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23년 말에 팔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리 대응을 또 많이 하셨다는 거죠. 음. 물론 뭐 대주주가 되는 분들도 매우 극소수겠지만 네. 그 분들 중에서도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세금. 네. 그래서 뭐 계산 방법은 밑에 보시면 뭐 똑같습니다. 양도세랑 양도가에서 필요하면 빼고 250 빼고 뭐 네. 세율도 20% 25% 3억 원 기준으로. 네.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는 대중적인 세금으로도 이제 받을 수 있는 게 네. 그 제 비고에 보면요. 그 25년 이후 금투세로 이제 바뀌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도 예. 지난번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하셨었죠. 일단 예.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네. 기존에는 이제 표 보시면 대주주잖아요. 네. 근데 25년부터는요. 네. 주식 보유자는 다 들어옵니다. 네. 저 주식에 상장 비장식 당연히 들어간 거고. 다 들어오죠? 그냥 뭐 다 네. 들어가네? 다 들어오죠. 이래서 금투세가 파급력이 네.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 이거를 되게 좀 짤막하게 했지만 네. 이게 납부 유예제도도 사실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당장 안 내도 네, 네, 뭐 네. 납세 관리인 지정하고 네. 그렇게 하면 미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결국은 네. 네, 내긴 내야 될 거고. 네. 그래서 요게 참 이제 임팩트가 있는. 네. 갑자기 말씀이 많으셨어요. 이거 아는 사람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연말 되면, 네. 그러니까 매스컴에서 기사 한번 빵 나면 이제 그때부터. 그때 이제 관심 네, 갖겠지 네. 뭐. 아직은 저희가 선구자인 거죠. 네네네. 좋습니다.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 돈이 이제 넘어갈 때 보통은 이렇게 자금 출처 확인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자, 이 3종 세트. 3종 세트. 네, 그러니까 해외 이주한다. 네. 10만 불 넘어가는 경우. 네. 그럼 해외 이주비 자금 출처 받아야 되고. 네.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지만 이제 재외국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한국 부동산 팔았어요. 네. 그러면 그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도 받아야 돼요. 네. 이거 안 받으면 외국으로 돈이 못 나가요. 네네. 그리고 3번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재외동포 같은 분들이 돈 벌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돈 갖고 나가려 그래. 그럼 또 자금 출처 조사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 갖고 나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도 이제 국세청에서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한국 원천 소득에 대해서 네. 세금 신고가 잘 된 것들은 언도가 갖고 나갈 수 있어. 언제든지. 근데 세금 신고가 안 됐거나 한 것들은 철저히 보고 있다. 그렇죠. 이런 거죠. 일 잘하고 있네요. 네. 생각보다 촘촘하다고 네. 느끼시지 않나요? 네네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거는 네네. 뭐 잠깐 팁으로 뭐 네. 들고 나온 건데 이런 것도 꽤 많이 물어보세요. 네.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을 하는데 네네. 혹은 돈을 갖고 뭐 핸드캐리로 갖고 나가는데 네. 얼마까지 안 걸립니까? 이것도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간단한 네네. 주제로 들고 나왔는데 네네. 자, 뭐 하루 10,000불 넘어서 환전한다. 네. 뭐 10,000불 초과 증여성 송금을 한다. 뭐 이건 쭉 읽어보시는데 신용카드 네. 6번 보시면 신용카드도 연간 10,000불 넘어 사용하면 통보가 되네요. 네네. 네, 국세청에. 그리고 8번 보시면 또 유학생 이런 분들 네. 또 국내에서 이제 유학자금 올 거 아니에요. 네. 거기다가 뭐 여행 경비 쓴 거, 신용카드 쓴 거 10만 불 넘었다. 이거 넘어가면 역시 또 통보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네. 뭐 위표로 정리를 했지만 네.
어차피 은행 가서 이제 그 송금을 할 때는 당연히 또 이제 서류 같은 것들. 그렇죠. 예, 그리고 한국에서 뭐 외국에 있는 뭐 자제분들한테 돈 보낼 때 증여성 송금이다. 그럼 또 한국은행도 경영해가지고 그렇죠. 예, 그 증빙도 다 그러니까 미리 사전 신고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 신고 안 해가지고 과태료는 것도 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심하셔라. 꼼꼼히 살펴보시고 네. 예, 조심을 하시고 하셔야 된다. 세무사님 그 상담 문의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본문에도 좀 다시 남겨놓겠습니다. 고정 댓글로도. 그래서 현재 종로 근처 안국역에서 네. 인사동이잖아요. 저희 예, 그러면은 맞습니다. 거기 계시니까 가깝게 계신 분들은 좀 이렇게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세금은 미리 준비해야 돼요. 네.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특히 오늘은 그 극과 극을 갈 수 네. 있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한 내용까지 다뤄봤습니다. 네. 네, 사무사님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